안녕하세요. 실내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내무기 주식투자 강의 지금 13번째 강의까지 지금 올려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강의부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내무기 검색하시면 실내무기 상대성 주식투자 TV가 나와요. 상대성 주식투자 TV라는 거는 지금 과거로부터 아니면 지금 미래에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대성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누르시면 여기 지금 실내무기 주식투자 강의가 지금 제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전체 영상으로도 보면 여기 1번 강의부터 HTS 설치부터 계좌 개설 이렇게 쭉 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 강의 부분만 쭉 보시더라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이걸 보면서 한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시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황과 주도 테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4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식 사업 관리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주식을 사업처럼 관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식이란 걸 투기가 아니고 사업처럼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요 요약해 놓은 부분은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 주식 사업 관리.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꼭 이 부분이 마스터 돼야 됩니다. 마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이해, 기술적 분석, 계좌 및 종목수 관리, 이렇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욕심 관리가 안 되면 이 수익이 마이너스 난다는 뜻이고요. 이 평균 50점이 넘어야지 수익이 플러스로 된다는 뜻이고, 이 100점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 및 안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수익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나 지표, 지수, 환율, 그 다음에 금리, 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돼.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요, 다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지수 및 테마나 이런 부분들, 어느 테마가 강한지, 어느 종목이 1, 2등인지, 대장인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철저히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지, 저항, 캔들 패턴, 추세 패턴, 이평선 등등, 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의 이해, 파동 이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걸 모르면 수익이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계좌의 현금 비중 관리, 종목수 관리, 매입 단가 낮추기, 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계좌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시황에서 올려드린 그 종목은 파동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인 거지, 그 종목은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매입 단가 낮추기 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수익을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기본적인 거고, 요 위에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수익 줄 때까지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조정하고 다시 올라올 때 버틸 수 있는 이 힘이나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주가 움직임을 이해해야지 이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승 출발 지점이다, 아니면 하락 출발 지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거의 고점대다 뭐 이런 개념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해하고 연계해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매집을 해서 수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분석하고 차트하고 같이 연계시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해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요게 이제 이 정도 되면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약 손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든 뭐 이런 개념을 다 갖춰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사업 관리거든요. 주식 사업 관리. 그리고 주식 사업 관리에서 보면 여기 이제 계좌를 이렇게 블록 나누기를 해갖고 분할해 가지고 이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제가 10분할을 해놨는데 10블럭 10분할 해놨는데 이거는 제 기준이고요. 좀 초보자들은 20분할 정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블럭 20분할 정도를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10블럭을 10분할로 나눠 가지고 매매를 하면 이 타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손묶기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 여기가 상승 출발점이라 하면 이때 비중을 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10분할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매매예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투자의 기본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저는 모든 투자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일단 실력을 길러야 돼요. 처음에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길러서 손실이 안 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해서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먼저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이 블록 나누기라는 건데 요 밑에 있는 주식 사업 관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는 곳에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미래에 있을 재료나 호재, 아니면은 이 미래에 있을 악재를 배제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면 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수익을 줄 때까지, 아니면 세력이 그 수익을 줄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면 이게 계좌가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되면 수수료와 세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움직임을 진폭, 그러니까 파동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찍고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한 80%는 마이너스 찍고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수익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버티거나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을 갖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게 실력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러니까 패닉, 그러니까 FUD에서 패닉셀을 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포모, 위쪽에서 추격 매수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다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또 주식 투자에서 꼭 필요한 4가지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마 이 멘탈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도 알 거고,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 겁니다. 근데 이 매매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여기가 제가 비중을 나눠 놨잖아요.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멘탈이 거의 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원칙과 기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이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매매 포지션이에요.
이게 본인의 뭐 여건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이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나는 뭐 돈이 장기 투자를 할 만큼 돈이 여유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매매 포지션을 꼭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해줘야 할 곳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 같은 경우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여기 블럭 나누기라는 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나눴는데 한 종목당 이렇게 분할을 나눠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바이오라는 거를 이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분할을 어떻게 저 같은 경우 하냐면, 보통 1, 2, 3분할 정도를 여기서 보통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보면 1분할 정도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일단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1분할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내리면 2분할 정도까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라운드, 이쪽 아래쪽 라운드 피겨마다. 그 다음에 또 내리면 한 3분할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평단가가 한 이 정도 됐겠죠. 근데 이 바닥에서 어떻게 이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하면서 이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이럴 때 4분할, 그러니까 네 번째 분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또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3바닥 만들고 또 내려온다든지 하면, 아무리 봐도 여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여기서 또 뭐 5분할, 6분할, 뭐 7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D-Day, 그러니까 그 뉴스나 재료가 나올 시점에 다가갈수록 일주일 전 이 부분까지 가면 여기서 비중을 더 채워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채워가지고 총 이게 10분할 정도까지 여기 보면 1블럭을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블럭을 다 안 채워요. 근데 정말 좋은 재료가 임박해 가지고 했거나 하면 채우고, 근데 너무너무 좋은 재료면 뭐 2블럭 3블럭도 채우죠. 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식 투자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요, 그러니까는 이 사는 세력, 그러니까 세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과 개미 투자자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개미,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큰 손이라고 말하고요. 큰 손에 돈이 들어와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이 조막손이라고 그러는데, 개미들 손, 그러니까 조막손이 들어와 가지고는 안 올라가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막손들이 여기에 다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 다음에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재료가 꼭 있어야 되고, 차트가 좋아야 돼요. 정배열이어야 되고,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터진 종목이 조정을 주고 나서 2차 상승하려고 할 때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이평선,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돌파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분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 계좌 블록 나누기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 밑에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이 분할 매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게, 보통 세력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횡보를 하든 상승했든, 중요한 거는 세력은 한번 자기들이 저평가 시켜놓고 매수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버린 다음에 횡보 조정하거나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를 뺐다. 그러면 여기서 뺀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기존 자리까지 올리면 이거는 100%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싸게 만들고 다시 상승시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상승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시에도 그래서 이게 상승하고 고점에서는 쫓아 올라가면 안 되는 게, 고점에서 조정할 확률이 높죠?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행보하고 올리는 게 자기들은 더 유리하겠죠. 빼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려도 자기들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빠질 확률이 높고, 그런데 하지만 재료가 너무 강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했다가 날아가는 거고, 재료가 강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좀 시기적으로 재료가 약하면 이런 식으로 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좀 더 상황 지수가 안 좋으면 이렇게 뺐다가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일정이 남아 있으면 보통은 파동을 1파 상승 눌림, 2파 상승 눌림, 3파 상승 정도 나오니까요, 보통. 그러면 이게 1파의 눌림에서는 가능하잖아요. 2파의 눌림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3파의 눌림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고점까지, 보통 파동이 한 3번 나온 거는 좀 안 하는 게, 이 눌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돌파도 보세요. 돌파도 보통 뭐 여기서 박스권을 먼저 이해하고 발견했다면 여기도 가능하죠. 매수 가능한데, 이건 또 제가 이 그랜빌의 매수 매도 8법칙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가 매수 1법칙, 매수 2법칙, 매수 3법칙이거든요. 이게 다 통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눌림 잡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랜빌의 매수 매도 8법칙에서도 여기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우의 강세 약세 이론에서도 강세 1구간, 뭐 강세 2구간, 강세 3구간이 뭐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해야 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맞출 수가 없어요. 세력이 여기까지 이렇게 뺐다가 올라갈지, 여기까지 뺐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뺐다가 올라갈지, 모르다는 거. 올라간 건 정해졌어요. 만약 일정이 있고 재료가 있다면 올라가는 건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뺐다가 올라가면 여기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거의 확률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물려버리면 이거 죽으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죠.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따라 내려가 줘야 돼요. 세력하고 같이 따라 내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래쪽도 생각하고 위쪽도 생각하라. 그러면 전 돌파하면 또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도 매수를 하고, 만약 세력이 이렇게 가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력이 여기 빼네? 그러면 같이 따라 내려가서 매입 단가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력의 평단가가 낮추고 있으면 우리도 세력하고 동일하게 평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통 만약에 그냥 여기서 한 방에 샀다면 50%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이 50대 50이니까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세력이 뺐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50% 확률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식은 더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 뺐다가 올라간 거 감안해 가지고 내가 비중 관리를 해서 내가 따로 내려갈 수 있다면, 여기 방금 50%인데 요 내려갔다 올라갈 확률이 한 30%는 되겠죠. 그래서 총 80%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근데 여기까지도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빼버리면 여기서 한 10%의 확률로 다시 한번 여기서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 본전 여기 내가 평단가 낮춘 금액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 80%에서 10%까지 또 하면 총 90% 확률로 올라가죠.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바로 50%인데 나는 여기 무너지면 손절해버릴 거야 하면 이 손절의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손절하면서 확률이 완전히 승률이 줄어들어요. 보통 사람은
50% 확률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손절하고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손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더 하락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거는 세력이 많이 뺐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확률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뭐 한 80대 20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내려왔다가 이 중간 지점, 이게 기준봉이었다면 기준봉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면 매입 단가를 기준봉 정도까지 낮춰놨다가 여기 올라온 데서 덜어낸 거죠. 여기서 약손절을 하더라도 이 기회를 주면 이 재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거의 제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나올 때 슈팅 나와서 VI 정도까지 올라와 줄 때 이게 약손절이면 약손절하고 이익이면 이익 실현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이 거의 5%까지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여기서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수익을 주면서 아니면 본전권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5%라는 해가지고 거의 95%에서 99%까지의 확률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방법이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수익률이 거의 올 수익이 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려면 일단 실력을 쌓아야 한다 했죠. 실력을 쌓는 방법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이 않는 방법부터 익히고,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손실이 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더 많이 나누세요. 분할을. 이거를 더 많이 나누시라고요. 손실이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50분할로 하면요, 만약에 50분할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리스크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 손실 안 나요. 내가 그냥 분할을 엄청 나누잖아요. 이거를 10만원씩만 매매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는 종목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수익을 배제하고 그냥 나는 50분할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원으로 한다. 이거를. 그럼 100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20만원을 50분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1000만원 기준이니까 1000만원 블록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20만원으로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첫 번째 내가 이걸 매수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을 사고 싶다. 그냥 20만원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면 또 사는 거예요. 또 20만원. 또 막 대충 사요. 대충 이렇게 막 사요. 근데 주가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대충 사다가 또 올라가면 좀 더 사요. 또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제 여기 이상 올라가면 살 필요가 없겠죠. 여기 평단가가 제로가 됐겠잖아요. 어느 정도 제로가 된 이후로는 이제 가만히 기다려서 수익 나잖아요. 한 5% 이상 10% 수익 나면 이거 그냥 수익 실현해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에요. 근데 또 이게 내려가요. 그냥 또 사요. 20 이렇게. 이러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또 올라와요. 얘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이렇게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시황에 올려드린 주식을 이런 식으로만 처음에 매매를 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50분할을 더 추천합니다. 초보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 아마 첫 번째 손실이 나지 않는 방법을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매매를 만들어놨고 이런 주식 사업관리라는 걸 만들어놨구나. 이걸 왜 만들어놨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왜 수익 내는 방법부터 연구를 하세요? 손실이 안 나는 방법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익 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 어떤 거냐, 이제 여기서 방금 50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주식 또 흐름도 좀 알 것 같고 이 종목의 흐름도 패턴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 시장도 시장이 뭐 좀 상승 반등장인 것 같다? 이러면 이 분할을 조금 늘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는 10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10분할. 근데 아까 제가 초보자는 50분할로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50분할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면 처음에 해보니까 뭐 몇천을 벌었겠죠. 1만원 벌었든지, 만원 벌었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원, 아니면, 한
5만원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분할을 한 30분할 또는 20분할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분할입니다. 그래서 20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와 수익의 수익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수익비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0분할이에요. 10분할은 빡셉니다. 그러니까 10분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수 영역이에요. 10분할로 막아내기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10분할이라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10분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20%나 40%를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20%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10분할을 10번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분할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사냐면, 처음에는 1분할이나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두 번째 매입 단가를 낮추려면요, 처음에 5%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냥 1분할이면 그냥 1분할에 1분할 들어가면 그게 2.5%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처음에 마이너스 5%에서 이 같은 수량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낮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가 됐었어요. 마이너스 10%가.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2분할이기 때문에 10%가 되면은, 자, 2분할 상태에서 10%가 됐는데 다시 2분할 사게 되면 총 4개가 돼버리잖아요. 4개가 됐는데 이 매입 단가는 어떻게 낮아지는가 보세요. 여기가 2.5에서 내가 10%가 내렸을 때 이 2개를 사면 여기서 낮아지는 게 거의 5% 정도밖에 안 낮아졌죠. 마이너스 5%가 돼버린다고요. 4개나 들어갔는데도. 그러면 여기서 수익으로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 2% 이하를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10분할이라는 게 몇 번 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3번 밖에 못 쏘는 거예요. 3번. 3번 밖에 못 쏘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처음에 2개 들어가면 여기서 2개가 아니에요. 총 3개 또는 4개를 넣어야 된다고, 여기서는. 예, 총 3개나 4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마이너스 한 2%나 3% 이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입 단가가 툭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20% 내려갔다 이러면 이건 부족해요. 이 10분할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분할 하라는 말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한 5개네 6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근데 5개 들어갔는데 여기 5개 들어가야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15%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15에 절반을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여기 같은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물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매입 단가를 못 낮추는, 매입 단가를 제가 말했잖아요. 한 5%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이게 못 낮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해야 되냐면 한 10분할을 더 쏴줘야 이게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 내가 나중에는 매매할 때는 이 뭉텅이가 들어가거든요. 이 5분할 뭉텅이가 한 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매입 단가가 둥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20%까지 떨어질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갈 주식을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 옆에 있는 비워져 있는 블록을 갖고 와 가지고, 예, 이걸 한 블록을 더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 로봇 같은 거, 원전 같은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 단가를, 이럴 때는 이제 주가가 쭉 내렸다가 이제 뭔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 같은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뉴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재료가 지수가 반등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팍 낮춰가지고, 매입 단가가 여기였었는데, 예, 이 매입 단가를 확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확 낮춰서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입 단가를 확 낮췄는데, 요게
이 정도까지만 뭐 본전이나 약손절까지 가다가 이게 뭔가 시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때 다시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약손절이라도 덜어내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내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방금 그게.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은 방금 수익 내는 방법까지 했잖아요. 분할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이게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인, 아니 수익 내는 방법까지 완료된 거고,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그 재료의 강도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내가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를 1블럭이 한 종목의 그 목표인데 이거는 정말 전략 종목인 것 같다. 만약에 한미글로벌이다 그러면 한미글로벌에는 내가 한 3블럭 4블럭까지 한번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번 장에서 이렇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거는 고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은 일단 여기서 여기는 잘못 생각을 판단해버리면 그게 매입단가 낮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예. 매년 일정한 수익이 납니다. 본인의 월급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반복 훈련하면서 실전 경험을 해서 시장이 내가 시나리오 세웠던 거 아니면 내가 통찰력을 가졌던 거 그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확신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확신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아까 비중 관리나 비중 베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에 대한 메타인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본인이 지금 현재 내가 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심리 상태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꼭 본인이 알고 해야 됩니다. 내 무의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는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하나의 기법이나 뭐 이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여서 그거를 타이탄의 도구를 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를 50개, 100개, 거의 1000개, 500개를 갖춰서 이 자기의 몸이 그 트랜스포머가 돼야 돼요. 엄청난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을.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기본기를 쌓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실천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해도 주식시장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주식시장은 기회만 있는 거예요. 기회, 하락하면 위기는 기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만 보고 기회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위기 뒤에 있는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 멘탈, 그러니까 세력의 멘탈을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튜브 안에나 시장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남의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공감하거나 본인이 이해가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제 말을 믿지 말라고, 그냥 내 말이 맞은 것 같으면 그냥 하시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세력의 심리와 개미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나야 진짜 수익이고, 도박성 수익은 시장에서 반드시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영상이나 아니면 뭐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리고 막 하지만, 그 같은 시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완전히 씹어 먹어야지 수익이 나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이 시황을, 제가 매일 시황을 올려드리지만 이 아무리 좋은 시황이어도 저는 이 시황이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치가 있는 시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황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되고 내 리스크를 막아주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시황들이 나에게 돈을 만들어 줄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막 이러면, 확신이 없으면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저거는 빨간 줄을 쳐놨지만 테슬라에서 AI 데이 9월 30일 날 저기 뭐 쫀다고 이러면은 이게 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글을 보고 상상을 해내야 돼요. 9월 30일 부근에 가서 이 테슬라 AI 데이 이 뉴스가 나오고 휴머노이드 이 9월 말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이 이게 출시가 되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뉴스가 쏟아지고 막 하면 개미들이 막 상한가에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 저는 막 그게 이게 눈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에서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 로봇들로 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매매하다가 물려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물려도 돈이 된다니까. 물리면 돈이 더 돼요. 오히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한 500만원치만 살라 그랬는데 지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종목이 조정을 줘가지고 내가 1000만원 들어가 버렸어. 아니면 2천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면 3천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9월 30일 가면 테슬라 AI 데이 이거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상한가 아니면 뭐 20%는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까 500만원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3천만원 들어가고 5천만원이 들어갔어. 근데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 상상력, 그 통찰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 반드시 돈이 됩니다. 이게 시장, 이걸 제가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돈이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나에게 돈을 주려고 비중을 실어준 거예요. 비중 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자의에 의해서 비중을 실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나에게 비중을 싫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둘 다 좋아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싫어가지고 내가 한 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 로봇에. 예. 근데 이게 그날 부근에 가면 나는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멘탈, 강한 멘탈로, 센 멘탈 가지고 그래, 너는 나에게 반드시 이 몇백만원의 수익을 줄 거야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서 딱 버티고 산책을 가고 이거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몇 달치를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수익만 달성하면 되지, 내가 찔끔찔끔 벌어가지고 얼마를 버느냐, 크게 한 방 버느냐, 뭔 상관이 있습니까? 벌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 사업 관리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황에 올려드린 종목, 아무리 제가 종목을 막 여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막 많습니다. 여기 이 로봇 뭣도 많고, 원전도 여기 많고, 그 다음 네옴시트도 한미글로벌 많죠.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주식 사업 관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 계좌 관리, 현금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이게 돈을 번다고요. 이게 반드시 이게 돈을 버는 거니까 종목이 아닙니다. 저한테 종목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주식 돈으로 버는 방법을 배워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